저도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연구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일을 하는 까닭이 사실 처음에 제가 힘들어서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힘들었었냐면 계절이 안 느껴졌어요. 지금 얼마나 봄이 좋아요. 근데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봄이 와도 봄이 안 느껴져요. 여름이 왔는데도 여름이 안 느껴져요. 그냥 춥다 덥다 정도는 아니죠.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는 하는데 계절이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날이 좋아요. 오늘 정말 날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밖이 참 날이 좋고 한데 내가 지금 봄이 느껴지는지 봄이 보이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봤을 때 계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야 내가 봄이 왔는데도 지금 봄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 뭔가 내 머릿속에 좀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이제 지나치게 뭔가 좀 돌아.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바깥하고도 계속 소통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느껴지는지를 돌아보는 게 그것이 자기가 이제 마음이 지금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해요. 저도 지금 제가 뭐 막상 뭐 비록 뭐 치료하고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리고는 하지만 저도 제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책상 앞에 있는 그 난에 꽃이 잘 피는 건 아니거든요. 간혹 피거든요. 그거 핀 거를 모르고 지나가고 직원이 난에 꽃이 피었어 정말 꽃 피었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도 뭐냐면 싹 제가 아주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뭔가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꽃이 피어있는 꽃이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계절이 좋은데 봄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느껴지지 않으면 한번 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참 복잡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음병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마음병의 예방과 치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좀 알고 그러면 이제 병이 없을 때는 예방이 될 거고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이미 병이 왔다면 그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뭐 마음병 이러면 주로 이제 양방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보시고 그쪽에서 또 보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들이 있으세요. 뇌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그런 이제 조화와 구조화로 설명을 하시고 근데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꼭 한의학의 이게 테두리를 치지 않더라도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마음을 보고 다루는 방법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 하에서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타당한 면이 있고 쓰임이 있으면 갖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발명한 것은 아니고 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동의보감에 있는 그런 이제 저희 마음, 생각의 어떤 그 분류 그 다음에 사서 중에 농업의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 그러는데 사서 중에 대학에는 원래 그 학문의 순서 공부하는 순서인데 그게 마음병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병 치료의 순서가 되고 마음병을 예방하는 그런 순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공부의 순서로 마음병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나갈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이러한 설명이 될 거예요. 요걸 알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마음병을 좀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고 마음병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마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이제 마음병은 없더라도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한데 그것을 좀 이제 건전한 방향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를 다룬다고 할 때도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다룬다고 할 때도 구체적인 컴퓨터 뭐 본체, 키보드, 모니터 또는 또 그 본체를 또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각 부속들의 뭐 기계와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좀 다루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전문적으로 다루기가 쉽고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다루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마음 하면은 보통 이제 생각, 감정 요까지 말씀 많이 하잖아요. 생각, 감정. 그래서 마음 하면은 생각과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보통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병은 생각에서도 오고 감정에서도 오거든요. 보통 이제 강박증, 제가 주로 이제 다뤄왔던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생각의 문제, 생각이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소간 아는데도 또 한편 또 뭐 집착하고 이런 생각의 문제. 그 다음에 생각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만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막연히 불안해, 막연히 불편해. 또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막연히. 근데 저희가 이제 냉정히 보면, 조금 냉정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생각 감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는 하는데 마음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순서가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받는 그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졸업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졸업 이후에 새로운 어떤 출발을 설계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든 친구,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마음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그에 따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가까워요. 네. 보통은 이걸 알지 못할 때 뭐냐면 생각은 생각대로 감정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도리어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런 상황이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마음병의 범주로 들어오면, 그리고 마음병을 다루어 나가는 이러한 곳에 들어오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울한 감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울할 때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프다든지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할 때도 있는데, 이제 병적인 거는 그렇게 우울할 일이 아닌데 우울하고, 그렇게 불안할 일이 아닌데 불안하고, 그러한 걸 말하잖아요. 아무런 까닭 없이 불안한 것 같고, 아무런 까닭 없이 우울한 것 같고. 근데 그러한 감정에는 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은 생각, 감정이 같아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한 감정이 나오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같다고 보시는 게, 같은 건데 그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때는 생각으로 있는 거고, 어떻게 몸에 이제 감정이라는 느낌으로 표현되면 이제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 항상 그러한 생각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죠? 마음병에서 특히 이제 뭐 강박증이나 모든 뭐 불안증, 우울증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물론 감정의 문제도 사실은 생각의 문제죠. 그렇게 들어간다면. 강박증은 생각 그 자체로 뭔가 이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고, 불안증이나 우울증은 사실 감정이 힘들어요 라고 오지만 사실은 생각이 힘든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이라면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의식되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쨌든 결국은 생각의 문제로 돌아오게 돼요. 모든 마음병이.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똑같은 생각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생각이 그렇게 좀 치우치게 흘러가는데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차이인가? 왜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강박증에 흔하게 이제 반복 확인하거나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반복해서 누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왜 나는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까? 또 감정적으로 보면은 누구는 어떤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거부되는 상황에서 누구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또는 화가 나지 않는데 왜 나는 이게 거부당했다고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날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느끼는, 사람마다 올라오는 감정이 다른데 그건 생각이 다르단 말이거든요. 왜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왜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올라올까? 요거를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라 그랬죠. 요 얘기는 제가 쓴 강박증은 없다 2장의 의지 사례지에서 생각의 해부학, 그러니까 생각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저희가 그냥 생각하고 말지만 사실 이 생각이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이렇게 다루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커피도 종류가 막 여러 가지잖아요.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빵의 맛을 잘 알고 좀 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빵 이렇게 밀가루 뭐 종류라든지 숙성 방법 이렇게 만드는 방법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줄 거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맛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이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생각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하면 막연한데 의지, 사례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보다 좀 생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루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는 강박증은 없다 책에서는 저는 생각의 토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생각의 토양인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한자로는 그냥 뜻의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삶의 가치관이랄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각자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일으키는 생각하고 각자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자료가. 제가 살아오면서 삶을 겪으면서 제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한 데이터하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내가 믿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올라오는 건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 저는 생각의 토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의에서 보통 비롯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편안한 것은 이 생각의 토양이 이제 좀 현실적일 때, 우리 현실과 맞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특히 저 학생들 워낙 이제 경쟁도 좀 심하고 치열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뭐 사회적으로 좀 이제 완벽주의를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완벽해야 돼, 실수해서는 안 돼. 또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는 물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드러나는 생각들이 좀 병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이 뭔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강박증의 경우에 나는 확인해야 되는 상황 가면 꼭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이 그렇게 많이 확인하는 쪽으로 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여기서 비롯된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내가 이제 컸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20살이 넘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 생각의 토양이 지금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니 그거는 아니죠. 그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원리로 바꿀 수 있냐면 이것도 비유하자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가 있잖아요. 담배를 수십 년 피던 사람도 담배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담배를 한 40년? 30년? 35년 이상 그렇게 태워둔 분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이게 계속 태우다가는 죽는다 말씀 듣고 그전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 끊던 분이 대본 칼같이 끊는 것도 봤거든요. 생각의 토양이 그분 같은 경우에 담배를 태우는 걸 생각의 토양으로 비교하자면 담배 태우면 심리적으로 위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안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태웠을 것이고 그분의 생각의 토양은 얼마나 담배 쪽으로 많이 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야 내가 더 이상 담배를 태우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딱 제대로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리거든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토양이 비록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치우친 것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고 볼 수 있으면 그 생각의 토양도 내가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본다면 내가 그걸 모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치우친지 뭐 이게 그게 잘못된 것인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면
이제 그걸 계속 방황하면서 살겠죠. 생각의 토양이 치우친 쪽으로 더 커지면서 살겠죠. 그죠? 하지만 안다면 비록 이제 뭐 내가 많은 노력을 안 한다면 물론 그 상황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바른 방법으로 또 노력을 하면은 또 현실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의 토양은 내가 상황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생각 보면은 생각의 토양이 내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다. 현실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현실적이고 괜찮다면 살면 되는데, 마음속에 있어서는 요게 치우쳐 있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의지사례제 뜻지자가 나오죠. 이게 요즘 이거 뜻의자 그러는데, 의는 좀 더 구분을 하면 의는 생각의 토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지는 이게 원래 이게 선비사자에 마음시자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위에 이게 선비사자가 갈지자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그래요. 이 갈지자는 가다,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집착을 많이 하고 확인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설정되어 있던 사람이, 야 이건 아니다, 확인도 적당히 해야지, 2번 이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했다면, 비록 지금 당장 내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이게 이제 방향을 일단 틀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연습해 나가면 생각의 토양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이 내가 상황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느끼기에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여러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과반 이상이 현실적으로 바뀌면, 50% 이상이 바뀌면, 과반이 바뀌면은 그때는 상황을 만나면 편안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생각들을 사라 그러죠. 생각 사자 써서. 그래서 요 사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잘 모를 때는 생각의 토양에서 의해서 비롯돼서 일어나지만, 내가 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새롭게 하면, 이 새롭게 한 거에 의해서 생각도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는 지에서도 나오고 의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생각을 사라 그러고, 조금 멀리 있는 걸 생각할 때는 저희가 려라 그러고, 사력 있다 할 때죠.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진 것을 지혜지자를 써서 지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건 강박식은 어떤 책의 2장에 안내되어 있는 의지사려지죠. 이렇게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뭉뚱거려서 보는 것보다, 생각의 토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것이 치우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현실적으로 바른 뜻을 내려고 하는. 근데 이게 꼭 현실적으로 바른 뜻만 또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지혜가 밝지 못할 때 틀린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조금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맞진 않는데, 짧은 시간 어떻게 좀 잘 하려고 좀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이런 게 때로 짧은 시간 보면 효용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뜻을 잘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치우친 의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지사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마음을 다루기가 조금 더 쉬워요. 내 마음에 생각의 토양이 조금 치우쳐 있구나. 그럼 뜻을 어떻게 다뤄내야겠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게 현실적인 의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비록 지금 생각의 토양은 치우쳐 있지만 내가 다른 뜻을 내어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렇게 또 갖추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건 동의보감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뜻을 세우고 생각의 토양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사서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는데 보통 제일 먼저 봐야 될 책으로 대학을 꼽거든요. 이 대학에는 공부하는 순서, 옛날에는 그냥 학문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마음 수양하는 거였어요. 사서 이렇게 이제 유학의 책인데, 거기서 유학의 그 목표는 수기친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많은 조금 어려운데,
닦을 숫자에 자기 기자, 내가 닦아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거예요. 수기해서 시인이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남도 저희가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남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은 이 수기 치인하는 순서, 그러니까 수기의 순서죠,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병 치료하는 거는 그냥 내 몸 닦는 것만 우선 보면 되고, 요 순서를 단계별로 쭉 나눠놨거든요.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경물치지라 그래요. 경물치지. 요거는 사자성어로도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경물은, 여기 물은 이제 격은 하나하나 깨쳐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 생각의 토양이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무엇이 현실적인지, 내가 전에 마음 썼던 게 왜 그게 틀렸는지, 그렇게 살면 왜 내 삶이 어려워지는지 하나하나 이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금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게, 마음병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틀린 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또 집착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걸 예를 들면, 분명히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그렇게 확인해보니까 정말 내가 사라지지가 않고 정말 아닌 걸 알겠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또 확인을 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보다 더 큰 생각을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생각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큰 생각을 따라서 감정이 나와요. 또 행동도 나오기가 쉽죠. 네, 감정은 속이기가 어렵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우친 집착, 그 다음에 남한테 거부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살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확인을, 그래도 이게 틀렸으니까 확인을 안 해야지라고 확인을 힘쓰면 또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확인을 안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 확인 안 하는 것이, 정말 이건 좀 지나치게 확인한 것이 틀린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확인 안 했을 때 편안하다면 마음의 과반이 현실적인 것이고, 확인을 안 하긴 안 하는데 행동은 현실적으로 확인하는데 겨우겨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생각의 토양이 좀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 속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행동도 보다 더 큰 생각을 따라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치우쳐 있다면 치우친 행동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뜻을 확고하게 세우면 그 치우친 행동의 제어는 가능하죠. 하지만 행동만 제어되었다고 거기서 또 만족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행동은 분명히 제어가 되는데 애써서 힘들게 자꾸 내가 참고만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행동은 지금 조절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은 아직까지, 생각의 토양은 아직까지 치우쳐 있는 쪽이구나. 그래서 계속 좀 봐야 되는데, 그게 경물이에요. 경물은 주로 저는 이제 동양 고전을 많이 보내드리죠. 고전에 보면은 지혜로운 삶의 통찰을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차차차차 넓혀 나가는 것을 많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제 경물은 우리 이제 삶에 대한,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이게 물건 할 때 물자인데, 그냥 사물, 만물, 사람 사이의 일, 모든 걸 다 포괄한다 보시면 돼요. 격은 하나하나 깨쳐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물에서 이제 알미 어느 정도 이르면 치지라 그래서 이를 치자에 안지자를 쓰는데, 알미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경물에서 이제 내가 삶을 보는 시각이, 여기 생각의 토양,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싹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는 대학에 있는 그런 학문의 순서인데 마음병 치료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좀 현대적으로 풀어서 쉽게 좀 써놨어요. 이게 이제 대학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경물 취지가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물 취지 다음에 성의라고 하거든요. 대학의 8.5 하면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들어보셨잖아요. 대학의 8.5기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렇게 해서 대학의 8.5기인데 8가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가 수기, 나를 닦는, 저희로 치면 마음병을 치료하는, 또는 마음병이 없는 사람은 마음병을 예방하는, 또 그보다 더 크게 나의 인격을 수양하는 그러한 순서로 보시면 돼요. 경물 취지가 되면은 성의가 된다고 그래요. 성의는 뭐냐면 이 성자는 진실하다 할 때 성자거든요. 성의 있다 할 때, 진실하다 할 때. 의는 요 의하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뜯어있자.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이 진실해지는 거, 성실해지는 거. 뭐냐면 내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를 하고 고전도 읽고 그 다음에 실제 삶도 살아보고 관찰해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다운 것인지 이렇게 궁리를 해나가면, 그것도 또 궁리라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해나가면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이게 현실적으로 꽉 들어차면은 성의라 그러죠. 성의. 요거는 이제 생각이 현실적으로,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되었다면 자연히 여기서 나온 생각들도 다 현실적일 것이고, 생각이 현실적이고 바로 잡혀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감정도 자연히 그럴 것이고, 그러면 생각 감정에서 다시 행동들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도 현실적일 거란 말이죠. 조금 이제 마음병에서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행동들은 다 제어를 하긴 하는데 그게 나의 이제 편안한 온전한 감정에서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의 어떤 도덕 규범을 따라서 행동은 억지로 양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의견이 부딪혀도 화는 안 내고는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러한 상황을 온전히 다 용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규범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그쪽으로 가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내 생각의 토양을 점검하고 경물 취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이제 성의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다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부딪힘이 생겼을 때 그것이 비록 부딪힘은 있지만 당연히 용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편안하게 용납이 되는 성의가 된다면. 하지만 경물 취지가 온전히 안 돼 있을 때도 행동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억지로라도, 그죠? 다만 그때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구분을 하고, 비록 내 생각 같아서는 한번 화음을 지르고 싶지만 화음 지르는 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잠시 참고, 하지만 참는 걸로 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참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화내고 나면 그냥 용납해야 될 일인데 화가 나고 억지로 참아야 된다면, 야, 내가 아직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구나, 뭐 거부되는 상황에서 원래는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죠. 그리고 성의가 되었다면 그 다음 되는 것이 이제 정심이라고요. 발을 정자에 마음 심자. 여기서 의는 그냥 순전히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생각과 감정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떤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화나는 감정이든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러한 생각이 없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기쁜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기쁜 거지.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그죠? 물론 감정은 다양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주도적인 생각은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의에서 의는 순수히 생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심에서 심은 이거는 생각 더하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이 없었고 여기서는 감정이 있으니까 생각이 갖추어지면, 온전히 제대로 갖추어지면 감정도 자연히 현실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당연히 성의가 되면 정심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은 속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대학에서 스스로 자자에 속일 기자 써서 자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의 설명한 부분에 무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금지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성의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 다른 자기 주장이 만나서 부딪힐 때 나와 다르다면 나와 다른 것도 용납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부딪힐 때 용납해주는 걸 내가 알겠어. 나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살겠어. 이렇게 해도 진짜 그렇게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상황에 처해봐야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또 살고 있다고 믿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가보니까 감정이 되게 불편해요. 부딪히는 상황에 가보니까 내가 그게 마음으로 선뜻 용납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알겠고 해야 될 일 있고 정말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분명히 알람 소리를 듣는데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하면서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크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몸이 편안하고 따뜻한 이불이 좋고 뭐 어찌 되었든. 그래서 행동과 감정을 살펴보면 감정은 또 결코 또 자기를 속이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긴 하는데 불편하다면 안 하려는 생각이 또 더 많은 것이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내 생각이 정말 성실한지 정말 진실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감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으니까 또 내가 또 공부도 또 마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알겠어 라고 하는데 막상 양보하는 상황에 처하면 내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 감정을 보면 내 생각이 아직 온전히 그걸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경물치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성의가 됐겠죠. 현실 생각이 반드시 나오겠죠. 생각이 완전히 100% 현실적으로 되어 있다면 감정도 당연히 편안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안 된다면 아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감정이 흔들리네? 분명히 이건 용납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네? 그럼 내 생각에 이 성의가 완전히 안 되었단 말이고요. 100%. 그러면은 아직 경물치지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구분해놨지만 아까 생각 감정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경물치지가 되면 그냥 쭉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의는 생각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생각 감정 합친 건데 그냥 감정을 살펴보라 하시는 살펴보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물치지, 경물치지, 성의, 정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신이죠. 수신은 여기 몸신자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의나 심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여기 신은 몸이죠. 몸신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생각, 감정, 행동. 사람 마음이 언제 가장 편하냐? 흐를 때 편해요. 그러니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르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할 때도 이제 흐를 때 편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대로 내가 그게 표현되면 편해요. 편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즐거워요. 그러면 생각이 즐겁다는 생각도 느껴지고 즐거움도 많이 느껴지고 그 즐거움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편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충분히 화날 상황이라서 화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나는 감정 느낄 거고 그 화가 적절히 표현된다. 화도 무조건 안 좋은 감정이라 보시면 그것도 좀 치우친 거고요. 화나는 상황, 그게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 화의 표현만 적절하다면 꼭 그 화나는 상황에서 꼭 그 정도 화내는 게 적절하다면 그때는 화내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슬픈 상황이고 그 일을 그렇게까지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적절히 어떤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좀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납하라 이것만 배운 사람이 야 이미 일어나서 그냥 용납해 뭐 용납해 하고 전혀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거에 대한 표현을 안 한다면 그건 또 옳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것은 생각, 감정, 행동이 다 좀 흐를 때 편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 통해 치우쳐 있다면 치우친 생각이 통해서 치우친 감정이 나올 거고, 그럼 치우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치우친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틀린 생각으로 치우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알거든요.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반복 행동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안다고요. 내가 힘들고 내 속에서 또 다르게 분별하는 그게 나를 또 어렵게 마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건강한 것은 이제 현실적인 생각에서 현실적인 감정, 거기서 비롯된 이제 행동들이 이제 수의적으로 흐를 때 가장 편안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썼던 책에 있는 주 내용인데, 책에는 없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는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명상은 이게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쉽게 말하면은 명상은 습관적인 생각을 잠시 그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그침을 체험하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가능해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저희 이제 개인 상담, 그룹 상담할 때는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는 생각,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생각, 감정은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변화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러고, 생각이 감정적으로 변화로 나타나면 저희 감정이라고 그러죠. 생각, 감정 하나예요. 생각, 감정의 마음이 있고요.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의 마음도 있어요. 명상은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모으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잠시 쉬거든요. 뭐 참선의 원리나 뭐 기도의 원리나 사실은 다 같을 거예요. 잠시 쉬면 분명히 의식은 깨어 있으나 생각과 감정이 돌아가지 않는 게 있어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의 그거죠. 근데 요 자리를 유교에서는 본래 성품이라고 해서 본성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랬고, 또 뭐 동의보 가면 뭐 책 보면은 본래 마음에서 본심이라고 그랬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요 자리에서 바른 분별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음양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음양, 이렇게 저희 태극기 그리면 위에는 붉은색, 밑에는 파란색이 있잖아요. 붉은 것은 양이고, 파란 것은 물, 이렇게 양 이렇게 대비가 돼요. 보통 이제 양은 어떤 내재된, 음은 내재된 이치, 안에서 이게 그 이치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고, 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내재된 이치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떤 원리로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게 겉으로 표현되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양으로 표현하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인데, 생각, 감정을 하나로 본다면 이거는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내재된 이치가 이제 이 태극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의 마음이죠.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해서 본심이라고도 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정, 보통 저도 제가 국선도 수련을 98년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생각, 감정 그쳐본 적이 없죠. 잘 때 빼고. 꿈이 없는 잠을 잘 때는 생각, 감정이 잠시 그쳐지겠죠. 그때 빼고는 생각, 감정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힘들었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그때 혼자서 저희 이렇게 대학교 자취 생활 할 때니까 이렇게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의 마음도 있어요. 명상해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본래 성품이라고 해서 본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뭐 결국은 다 같은 건데, 또 간단하게 뭐 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생각 감정이 그쳐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바른 분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자체는 저희가 명상을 하고 일단 명상 좀 간단히 실습도 좀 해볼게요. 짧게. 생각을 그치면은 그냥 텅 비어있고 그 이제 뭐 길게는 아니지만 찰나라도 느낄 수는 있거든요. 아무 생각은 없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걸 이제 체험하면 하다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걸 만났을 때 내가 잠시 나와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훨씬 더 밝아져요. 옳다 그르다 요건 해야 되래 요건 하지 말아야 되래 내가 비록 뭐 실천을 못할지라도. 그래서 맹자는 이제 요 자리의 성질을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맹자는 이 자리의 성질을 넷으로 나누어서 뭐 조금 설명이 길어지긴 한데 인의예제라고 맹자는 설명했어요. 원래 요 자리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요 자리의 성질이 인의예제라고 했는데 저희 마음병을 다루러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요 지혜예요. 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냥 지 돼 있는데 이게 고요하게 있다가 이제 움직일 때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게 시비지심으로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시비지심은 올리시자 그르비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요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총정리 정리를 할게요. 마음병이 생각과 감정의 문제죠. 감정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감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강박증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생각의 문제거든요. 생각이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안 고쳐져요. 생각의 문제고. 한데 사실은 같은 문제죠. 왜냐하면 감정이 생각이니 어떻게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감정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의 문제, 조금 더 근원적인 생각의 문제로 마음병 다루어 나가는 데는 생각의 문제로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좀 현실적이지 않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의 문제예요. 내가 가진 생각의 토양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애써서 나오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애써야 내가 좀 너그럽게 살자, 아주 애써야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아직 너그러우면 내 것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애써야 너그럽다면 아직은 속좁음이 내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로 가면 결국 생각의 토양이 문제로 가야 되고, 근데 요구에 지금 치우쳐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우선 뜻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을 돌아보고 지혜를 길러 나가는 건데, 사서 중에 대학에서는 학문의 준서를 말했지만 저희 마음병 치료에서는 마음병 치료의 준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경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삶의 이치들을.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지혜를 많이 이야기해 놓은 것이 동양고전이니까 동양고전을 많이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또 부득이하게 단편소설 같은 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까닭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경물해서 그 알미 완성이 되면 알미 완성이 되면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상황에 처하면 생각이 현실적으로 툭툭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경물이 되었으니까. 그럼 생각이 정말 그게 현실적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감정도 아주 현실적으로 나오겠죠.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순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경물이 되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 현실적이냐 하는 걸 감정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그것이 나는 그것을 정말 나는 용납하기로 했어. 정말 용납하는지는 그 상황에 처해서 내 감정 보면 알 수가 있죠. 분명히 나는 용납하리라고 나는 마음을 먹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힘들어. 용납하려고 하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용납 안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점검을 하시면 돼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밥을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체중계 달아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나는 내 생각에는 밥을 내가 적게 먹은 것 같아. 운동도 충분히 했고. 근데 체중이 늘어있다.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었거나 운동을 적게 했거나. 이게 체중계는 그냥 선명하게 그냥 드러내줄 뿐이에요. 내 수준을. 감정도 이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내 수준을 선명히 드러내줄 뿐이에요. 내가 불안하다면 그 생각이 있죠. 근데 상황에 맞지 않게 그러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내 생각의 표현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성의, 정심, 여기 정심은 주로 이제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말 어느 쪽인지 점검이 되는 거죠. 생각, 감정 따라서 또 행동도 나오게 돼요. 그죠? 행동이 이렇게 보통 자연스럽게 흐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옳고 그름 이제 경물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명상을 조금 해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이렇게 습관적인 생각을 그치는 연습을 안 하면 치우친 생각으로 경물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읽어도 내 치우친 생각으로 그걸 막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 모전 같은 걸 읽어도 아주 치우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치우치게. 그건 좀 문제가 있게. 그런 걸 읽으면 읽는 사람도 답답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내 순간적인 생각을 좀 그치고 조금 분별이 밝아진 상태에서 그걸 좀 접근해 나가는 게 좋고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그 방법으로 저는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이 그쳤을 때의 그 마음을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해서 본심이라고도 하고,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본래 성품이라고 해서 본성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맹자는 이것의 이 자리의 성질을 인의예지라 그랬는데, 저희 마음병을 다루어 나갈 때는 분별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바른 분별의 그런 지혜가 있죠. 십이지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십이지심은 보면 이제 요 위에 속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치로서 딱 지를, 요 본성에 이제 지의 성질이 있다가 어떤 판단해야 될 걸 딱 만나면 이 자리에서는 바른 분별이 나오는 걸 십이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조선시대 우리 태계 율곡 아시잖아요. 그죠? 태계 이황 율곡이 그분들도 그 성리학자라고 우리가 지금은 아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성리가 요 성리할 때 성리학이 뭐가 아니 이거거든. 이거의 이치를 연구한 걸 성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래 성품의 이치를 연구한 게 성리학이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과 감정의 수준에서만 지금 심리학은 다루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핵심적인, 더 깊게 들어간 요걸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 감정은 사실은 여기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외부 사물을 만났을 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인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공부의 3단계가 원리가 요거예요. 이게 명상,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경, 궁리, 역행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거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명상을 거경이라고 그래요. 경은 이게 공경할 경자에 머무를 거자인데, 경은 탁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 저희가 존경해야 될 어른 만났을 때 정신을 좀 차리고 있잖아요. 바짝 그 대상에만 딱 마음을 모으잖아요. 하나의 대상이 마음을 모으는, 그게 명상하고 유사해요. 그러한 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거경이라는 것은 저희 말하는 그냥 명상이에요. 이걸 이제 표현을 뭐 주일무적이라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의 마음 머무른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은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경을 통해서 마음을 좀 이게 조금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물치지하는 것을 이제 궁리라 그래요. 궁리, 여기 궁은 궁구하다, 우리가 생각하다. 그래, 리는 이치잖아요.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게 궁리. 그냥 궁리만 하라고 안 했어요. 거경하고 난 다음에 여기 1번이고요. 거경하고 그 다음에 궁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써서 행하다. 이제 명상하고 연구해가지고 알게 된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옳다면 힘써서 행하라는 것이 역행인데, 그 역행은 요거라 보시면 돼요. 요 세 개. 세 번째, 힘역자의 행할 힘자. 힘써서 행하라. 내 생각을 현실적으로 내어보고, 내 감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행동까지 해봐라. 그래서 태계와 율곡도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송나라 때 이게 주희, 주자, 뭐 정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거경, 궁리, 역행, 이게 그 수양하는, 마음을 다루는,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적인 세 단계로 봤죠.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명상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맞다면 해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옳다는 걸 아는데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은 안 하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죠. 경험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경험치 다시 돌아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 북리에 있어서 제가 동양 고전으로, 그래서 강박증은 없다는 제 책이 지금 3권 나왔는데, 강박증은 없다라는 책은 동의보감에서 이지사리지를 꺼내가지고 생각을 좀 이제 분석해봤고, 그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대학에서 학문의 준서를 했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아는데 안 돼요는 노노에서 좀 필요한 부분, 좀 참고할 부분, 저희가 좀 성찰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노노에서 뽑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좀 시대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푼다 해도 조금 접근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뭘 많이 썼냐면 단편소설. 왜냐하면 이제 소설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좀 더 재밌거든요. 동양 고전은 그 삶에 대한, 삶의 지혜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한테는 재밌어요. 저도 좀 재밌어 하는 편이지만. 근데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내 마음 불편한데 내 마음만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동양 고전을 읽어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분명히 도움되는 말인데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 꼭 단편 소설이 아니어도 좋죠. 소설이 아니어도 뭐 영화도 괜찮고 드라마도 괜찮고, 사람들 사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마음의 또 이치가 있거든요. 마음의 이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은 사람 마음 편하고요. 야, 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해? 라는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소설, 영화,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이치를 또 뽑아내가지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저렇네.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니까 저러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네. 저러한 감정으로 또 편해지네. 행동을 저렇게 해야 되네.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단편 소설을 좀 이제 쓰고 있죠. 오늘도 요게 이제 오늘 1부 강의가 좀 길었는데, 요거 하는데 2부에서 김훈의 화장이라는 단편 소설 가지고 조금 우리가 배울 거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국리는 이제 원래 이제 가장 좋게는 동양 고전을, 서양 고전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깊게 연구는 못했지만 고전이 2000년, 3000년 그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생명력이 있거든요. 사람 마음, 2000년, 3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 마음의 그 근본을 자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좋아서 그걸 계속 남기고 해가지고 2000년, 3000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마음병을 예방한다 그러면 요걸로 충분해요. 이미 병이 없다면.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병이 있다면 또 문제가 돼요. 동의보감에 어떤 얘기했냐면, 사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온다. 그런데 생각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 이제 흐르지를 못해요. 아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흐르듯이 사람 몸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와 혈이 순조롭게 흐르면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현실적이지가 않다면 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생각이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그러면서도 계속 잡고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즉 기결이라 그래요.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기가 결한다, 뭉친다. 그럼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제 기가 막히게 되면, 기혈이 막히게 되면 그 상황에서 고인물이 섞듯이, 물을 받아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컵에 받아 놔도 물입기도 생기고 물이 변해요. 변한다고. 사람 몸의 기혈도 치우친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꽉 기가 뭉치게 되면 기혈의 병리적인 산물인, 한방에서 그걸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봤어요. 담. 저희 뭐 담결렸다 이거하고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보감 보면 10병 9담이라고 해서 병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담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러한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다쳐서 생기는 게 아닌 이상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병리적으로 이렇게 담이 생기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이 담이 다시 기혈순환을 막게 돼요.
그래서 이미 생각이 지나쳐서 꽉 기가 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나 잘 안 되는 상황에 이르죠. 이때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보감의 표현으로 할당, 담을 치료를 하면서 병을 다루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심리적인 접근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할당하는 이제 동의보감의 그 방법을 제가 같이 쓰거든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상 다루기도 훨씬 수월하고. 또 그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 저 수험생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 강박증, 불안증으로 병원에서 약 먹은 지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병원 약을 처방을 하고 저희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상 관리도 되고 뭐 심리적인 부분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 학생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자기가 양약을 먹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하더라. 뭔가 감정적으로는 좀 편안해지는 건 맞는데 뭔가 좀 불편하더라. 근데 한약을 먹으니까 정말 편안하더라. 그게 이제 저희 견해로는 그렇죠. 양약이 감정은 확실하게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감정은 확실히 다루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생각까지 어떻게 다루어줄 수는 없죠. 생각을 바꾸는 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경물치지 해야 되거든요. 경물치지 안 하고 그냥 약만 쓴다면은 이게 감정은 분명히 편해지는데 치우친 생각은 안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흐르지를 않아죠. 중간에 툭툭 끊기죠. 생각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과 다른 또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감정은 편안한 것 같은데. 근데 한약에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약 자체가 약의 원리 자체가 병리적인 산물을 치료하면서 그다음에 심리적인 접근을 같이 하니까 생각, 감정과 행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병의 예방에는 이렇게 저희 이제 거경, 구미, 그다음에 역행 이렇게 나가면 되고 크게 할 거는 이렇게 거경, 구미, 역행이고 치료적으로는 여기서 하나 더하기 한의원에서 치료를 같이 받아 나가시면 돼요. 약도 쓰고 침도 쓰고 그러면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잠시 명상도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궁리하는 것으로 담에서설 김훈의 그런 오늘은 김훈의 화장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부에서 좀 이게 질문 대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 조금 됐는데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달에